안녕하세요. 깨알 육아의 이보연입니다. 주변을 보면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크킁거리고 때론 헛기침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듣기 민망한 말을 갑자기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흥분하거나 긴장되었을 때 이런 틱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틱 증상은 대개 7살, 8살 경에 발병을 시작해서요. 16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서는 틱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과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틱 증상을 함께 나타내는 뚜레짱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성틱이나 운동틱 한 종류만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는 30%가량이 성인이 되어서도 틱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도 아동기에 비해 성인이 되면 이런 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틱 증상을 나타내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내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조금 단순히 그냥 나쁜 버릇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틱을 보일 때 조금 더 심하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정작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틱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보통 만 10세 이전에는 틱에 대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눈을 막 심하게 깜빡여도 그러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아이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야, 제가 진짜 1분 동안 몇 번 눈을 깜빡거리나 몇 번 동안 헛기침을 하나 세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저러면 어떡하나, 커서도 저 행동이 계속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왜 저렇게 유난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 불안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틱장애는 결코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전체 아동의 10에서 20%가 일시적인 틱장애 증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 꼴로 있다라는 거니까 그냥 건너 누구 하나는 이런 틱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돌전의 아기에게서도 틱 증상이 발견된 경우가 보고되었지만 틱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는 7세에서 11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 스트레스 혹은 학습 스트레스 또는 또래 관계 스트레스, 선생님과의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원인 때문에 틱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을 잠깐 쉬게 하거나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제주도에 일주일간 신나게 놀다 오면 또 아이의 특징상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 또 복귀를 하고 다니다 보면 틱을 또 다시 시작하니 부모님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홈스쿨링을 해야 되나?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는 없죠. 그럼 과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틱을 보이는 걸까요? 한때는 이러한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에는 심리적 원인이 없던 틱을 생겨나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틱은 신경생물학적 질환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농담처럼 틱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던지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사돈의 팔촌 중에 분명히 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요.
틱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매우 높죠. 부모가 어릴 때 틱 증상을 보였을 경우 자녀도 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94에서 100% 정도의 아주 높은 일치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에서의 피질 또는 운동을 계획하는 뇌 영역이 적절하게 활동을 못하면 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또 뇌 구조 내의 높은 도파민 활동, 그 외에 몇몇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도 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틱 장애는 연쇄상구균의 감염으로 인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틱 장애는 온전히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전혀 틱 증상과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학교에서 야단을 맞거나 시험을 앞두고 틱이 심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틱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틱은 신경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한 소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틱이 확 촉발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틱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과하게 노출되게 되면 총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처럼 틱이 터져 나오거나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변화에 따라서 틱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잠재되어 있던 틱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의 무대에 딱 서게 됐을 때 이때 아이가 느끼는 정서 상태는 굉장히 강력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이의 취약한 신경 생리학적 요소를 건드리게 되면서 틱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유독 시험 기간 중 긴장할 때, 또 친구들과 싸워서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또 너무 좋아서 흥분했을 때도 틱이 심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 자체가 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른데요. 스트레스 증상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적인 부분에서 특히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나타낼 것이고요. 혈액순환이 본디 좋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심해지겠죠? 또 면역 체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기에 걸리거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틱도 마찬가지죠. 틱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틱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록 틱의 직접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 관리는 틱 증상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만 잘 관리한다면 틱의 발현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나이도 좀 들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옆에서 지도하고 돌봐주는 것이 꼭 필요하죠. 이때 어른들은 아이가 틱 증상을 나타낼 때 벌을 주거나 꾸중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껏 쭉 말한 것처럼 틱은 아이도 어찌할 수 없는 신경생물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야단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심해져서 틱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틱 증상을 무시하고 틱 증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 마음은 답답하실 거예요.
특증상이 평생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라고 하니 정말 괴로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다음에 더 가져볼게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틱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또 나중에 틱을 더 촉발시키는 위험한 환경적인 요인 또 알아보고 또 효과적인 지도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